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이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세월호 리본 철거하려다가 경찰 제지받았었죠? 그렇습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서북청년단 정확히 하면 재건준비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표면에 등장한 사람은 5명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기투합을 했고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거 없고 예. 또 표면으로 등장한 몇몇 사람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선 사람 이외에는 지금 알려진 게 없어요. 예. 기자가 좀 물어봤는데 왜 노란 리본을 훼손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세월호 전국 때문에 국론 분열이 심각하기 때문이고 광우병 시위 배후 조종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등 종북 세력들이 배후에서 유가족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과거 공산당의 폭력에 공권력을 대신해 맞서 싸운 서북청년단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반대 세력에게 폭력을 행사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예. 지금은 시대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르다고. 예. 기자회견에서 리본 훼손하겠습니다 하니까 경찰이 말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뜯어말리니까 훼손 리본 안 했는데 예. 자 과연 이것은 이제 과거의 서북청년회하고 견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저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좀 의문부호를 찍을 필요가 있다. 예. 오늘 하루 이제 저도 뉴스를 쭉 봤는데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잠깐 모여서 이렇게 이름만 붙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서북청년단 이게 참 옛날 얘기인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기억하시죠? 예. 이 안두희가 바로 여기 소속이었는데 당시 종로지구 총무를 지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 이 서북청년회 같은 경우는 1946년 11월 30일에 결성을 했는데 말 그대로 백색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8선 이북으로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몰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피해서 이제 월남한 사람들이 만든 게 서북청년회인데 그렇죠. 말 그대로 좌익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이제 테러를 마구 자행을 한 거죠. 예. 1947년 3.1절 기념식을 놓고 좌우익이 따로 치르고 행진을 하다가 남대문에서 충돌한 이른바 남대문 충돌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서북청년회고요. 예. 제주 4.3 항쟁 때도 제주도까지 가서 주민 학살에 가담을 했던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회입니다. 예.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이 테러 행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서북청년회는 이른바 빨갱이 때려잡겠다라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테러를 가했던 말보다 행동을 앞세웠던 이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재건하겠다.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어느 하나 각자가 그러던데요. 정식 명칭이 당시 1946년에 서북청년단이 아니라 서북청년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름이나 똑바로 알고 좀 재건 준비를 하더라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 학자가 예.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나섰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뒷배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뒷배는 정치 권력일 텐데요. 예. 이 극우 세력의 세월호 유족 공격 시점을 잘 보면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진 시점에서부터 이른바 극우의 공격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이 정치 논리에 대단히 충실한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이 보수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자기들 나름의 이른바 선명성 경쟁에 들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결사조직이라기보다는 정치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오히려 정치 이벤트 집단에 가깝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참 일베가 폭식 투쟁했었고 또 세월호 유족 폄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 이거는 보수라기보다는 좀 극우파들의 어떤 선명성 경쟁 이렇게 네. 봐야 됩니까? 참, 이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좀 극우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극우로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어떤 추종하는 이념이라든지 정치적 지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있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저는 또 일베하고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하고는 또 성격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베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고 한다면 약간은 그 무정부적인 성격을 일정하게 띠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냐? 오히려 정치 논리에 충실한 그런 그 집단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정치 이벤트 집단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정치 이벤트를 펼치고 한다면 가장 중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목이겠죠. 예. 조명이고 마이크고 언론이고 여론일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이게 서북청년단을 뭐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했고 오히려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어버리면 이들이 그 표정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냥 관심을 끄는 게 낫다 이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일부터 유심히 저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보수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그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의 폭이 달라질 거다. 왜냐하면 대중 기반도 이념도 조직도 없는 정치 이벤트 집단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관심의 자양분은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보수 세력이나 보수 언론이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활동폭은 그 초장에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에서도 뭐 다양한 여론이나 주장 이런 건 다 인정합니다만 나치와 같은 극우 파시스트 모방 행위 이건 철저하게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은 이 서북청년단 재건위 자체가 이른바 범죄 집단이니까 이거 수사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펴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실정법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다음에 그 독일의 같은 경우는 네오나치나 이런 것들을 아주 엄단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이 나치즘의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 종북척결이거든요. 종북척결.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종북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상의 자유라든지 이런 데서 일탈되어 있는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오히려 정치적 환경에서 그것을 즐기는 쪽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서.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네오나치식으로 엄단에 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적 합의까지 도출될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좀 그 의문점을 찍는데 무관심이 제가 볼 때는 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이 약이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 말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결국은 유발을 시켰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가진 한명을 가진 14명을 가진 문재인 이재명 정복자파가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한미군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은 세상에 발전한 시대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심해야 됩니다. 문재인